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은 영어책이나 영상 소개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 가족이나 친구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엄마표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요.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고 결국 매수 매도할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영어와 사랑에 빠지지 마라라고 바꿔도 훌륭한 조언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엄마표 영어 해보라는 채널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엄마표 영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 또 5년째 두 아이 모두 열심히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엄마표 영어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 입학 전의 영유아 시기, 그리고 초등학생 시기입니다. 이 두 시기가 엄마표 영어를 가장 많이 하시는 때니까요. 먼저 영유아 시기에 대해서 볼게요. 저처럼 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는 어릴수록 잘 배운다. 따라서 아기 때부터 영어 동요와 그림책들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 성인보다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갖는 엄청난 학습 능력은 언어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모국어가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책에서 봐도 모국어가 우선이구나. 영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당장 주변에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한국말 못하는 애 하나도 없던데 무슨 소리야. 그냥 학자나 교수들이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책에서나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 모국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이유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모국어라는 세 글자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어라는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국어를 통해서 키우는 다른 능력들입니다. 사고력, 창의력, 집중력 이렇게 우리가 공부에 도움된다고 들어왔던 그 대단한 능력들이 바로 모국어 사용을 기반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 어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부분 한국어뿐이기 때문에 모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건 어릴 때 안 보여요. 나중에 애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똑똑한 애들이 상위권으로 확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보이는 거죠. 자, 뇌과학의 측면에서 설명해 볼게요.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우선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몇 형식 이런 문법 규칙을 배우고 단어를 많이 외운 다음에 이 5형식에 단어를 쏙쏙 껴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죠. 또 사고력을 향상하려면 그냥 밥 먹고 놀러 다닐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두뇌를 단련시켜야 할 거예요. 또 창의력을 키우려면 맨날 하는 일만 반복하면 안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이게 어른의 공부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두뇌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언어의 규칙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듣고 보고 하다 보면 뇌가 알아서 규칙을 깨우쳐요. 수학 공식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여러 개 갖고 놀다 보면 수 개념을 알아서 이해합니다. 또 같은 장난감을 계속 갖고 놀아도 어른처럼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의력을 키워요. 바로 이 점, 어른과 아이는 배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아이들한테 일찍 글자 가르치지 말아라, 암기 학습을 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른들한테나 통하지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요. 이런 내용이 엄마표 영어나 모국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큰 상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모국어로 나누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대화. 예를 들면 오늘 유치원 재밌었니? 우리 간식 먹을까? 엄마 나는 핫도그 먹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는 단순히 한국어라는 언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사고력, 창의력, 집중력 이런 능력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과는 달리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아이들은 엄청난 능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두뇌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의 일부를 떼내서 영어 동요 들려주고 영어 동화 읽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라는 언어에는 조금 더 친숙해질지 모르겠지만 대신 모국어를 쓸 때 같이 자라는 이 중요한 두뇌 능력들을 키울 시간도 같이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영어도 언어인데 왜 꼭 한국어로 해야 그런 능력이 자라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한국에서는 이중언어 환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모국어를 쓰는 순간에는 그 모국어로 뭔가를 하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부모와 소통하고 장난감으로 놀이를 합니다. 즉, 한국어를 말할 때는 그 자체가 목표나 학습 대상이 아니에요. 언어를 매개로 다른 고차원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죠. 에이, 그게 무슨 고차원적인 활동이야 싶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른들과는 달라요. 아이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환경입니다. 겉으로는 멍 때리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두뇌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미국의 이민자 가정처럼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양쪽 언어 모두가 언어로서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로 부모와 소통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로 친구와 선생님과 소통하죠.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가 언어로서 고유한 역할을 하나요? 영어 동요를 듣고 엄마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원어민 선생님과 몇 마디 주고받는 그 과정들이 정말 영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진정한 소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영어라는 언어에 일부 지식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즉, 한국의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시간은 영어가 언어로서 다른 두뇌 활동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국어인 한국어를 쓸 때만큼 활발한 두뇌 활동이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너무 영어에 몰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시작하고 하루에 얼마만큼 영어를 해야 하는 거냐? 그건 누가 말해줄 수 없고 부모님 각자 찾으셔야 하는 답이에요. 제가 엄마표 영어 유튜브들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라. 6살이면 늦다, 7살이면 늦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워낙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내려준 결론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오늘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꼭 해주지만 언제 해라, 얼만큼 해라는 결론은 절대 말 안 해요. 나중에 원망 듣기 싫거든요. 제 경우에는 제로라는 답을 내렸죠. 큰애 2살 때부터 영어 공부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초등 입학 전에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8살도 너무 이르다고 반대했는데 제가 그래도 8살부터 10살까지 3년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8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큰아이가 5학년인데 아이가 클수록 모국어 능력과 독서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큰아이가 독서를 많이 하고 국어 능력이 좋다 보니까 영어도 수월하게 수준을 높여갈 수 있어요. 이런 후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시기. 초등학교에 가면 영어에 마음껏 투자해도 되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아무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도 입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시의 주요 과목 하면 국영수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수국영 또는 국수영이라고 하죠. 중요한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요. 입시에서 내가 갈 대학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 수학과 국어이지 영어가 아닙니다. 우선 왜 수국영인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중고등 가서 상위권을 가르는 1차적인 관문은 수학입니다.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은 아이가 영어로 외국인과 말하고 챕터북도 읽고 SR이 3점, 4점 나오면 너무 뿌듯하지만 4학년만 돼도 엄마들 관심사는 이제 영어 학원이 아니라 수학 학원으로 옮겨가요. 유명 수학학원 단평이 어떻고 경시반이 어떻고 뭐 선행은 중등까지 했냐 고등까지 했냐 온통 수학 얘기뿐이지 영어 얘기는 이제 안 해요. 애들이 영어를 이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초등 고학년쯤 되면 이제 그 너머에 중고등 시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아, 지금 영어가 급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입니다. 고등학생 부모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국어 점수는 집을 팔아도 못 올린다. 국어 등급을 바꾸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까 상위권을 가르는 1차적인 관문이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국어는 그 안에서 순위를 가르는 최종 종결자입니다.
왜냐면 국어는 초등을 지나고 나면 중고등 돼서 나이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내신과 수능 국어를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선 문학, 문법 등 암기와 반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순수한 독해력으로 승부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죠. 수능 국어에서 상위권 점수차를 가르는 부분은 비문학 독해이고, 내신은 그나마 교과서 암기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명문고에서는 내신에서도 변별력을 위해서 수능형 외부 지문을 출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이미 내신 지필 시험에 수행에 수능 준비까지 전 과목에 걸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에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결국 중학 때까지 만들어 놓은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국어가 별로 안 어려워서 다들 수학 선행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에 가서야 국어의 벽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독해력이라는 능력이 국어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등 내신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애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누가 더 많이 머리에 집어넣느냐의 승부인데, 독해력이 좋으면 사회나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에서도 효율이 높아져요. 전 과목을 잘하게 되는 거죠. 암기 과목이라는 게 백지에 써서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맥락을 이해해야 완벽하게 외울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조금만 공부해도 다 술술 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걔네들 머리가 컴퓨터라서 막 사진기처럼 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독해력이 암기력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거의 대부분을 전교 1등, 과고, 외고, 서울대, 전문직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능력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부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독해력이라는 능력을 키우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독서입니다. 독해 문제집에 나오는 잘려있는 단편적인 지문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책을 꾸준히 많이 읽어야 생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 발달 특성상 이런 독해력은 중고등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 때 해야 제대로 쑥쑥 자랍니다. 마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춘기를 지나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교육 카페 중에 상위 땡 퍼센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종종 올라오는 질문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중고등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 선배님들, 다시 아이가 초등으로 돌아간다면 뭐를 가장 많이 하시겠어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 달리는 수십 개의 댓글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독서고 그 다음이 수학 선행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거기 댓글들 중에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아요. 초등 저학년 때 대형 영어학원, 사고력, 수학, 예체능, 운동회, 악기까지 다 골고루 한다고 독서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다시 돌아가면 싹 다 없애고 무조건 독서만 시킬 거예요. 고등에 와보니까 전교권은 초등 때 책만 파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았다. 근데 그게 엄마표 영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영어도 하고 독서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질문의 한계는 실제로 초등 저학년인 내 아이에게 직접 독서를 시켜보면 바로 깨닫게 돼요. 수학 공부는 애를 책상에 앉혀놓고 문제집 주고 옆에서 시키면 억지로라도 몇 문제 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독서는 그게 안 됩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 학교 끝나면 한두 시쯤 되고 조금 놀고 간식 먹고 나서 학원 한두 개씩 다녀오면 늦은 오후 되죠. 그러면 아마 계획표에 독서 시간으로 잡을 수 있는 때는 저녁 먹기 전이나 후에 한두 시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계획표에 8시부터 9시까지 독서 이렇게 잡아놔도 애들이 그 시간에 맞춰 독서를 안 해요. 엄마가 야단치니까 억지로 손에 책은 잡고 있겠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5분만 앉아 있어도 막 몸이 베베 꼬이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엄마는 제대로 좀 읽으라고 잔소리하고, 애는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엄마는 네가 그렇게 책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어릴 때는 책이 없어서 못 읽었어. 이러면서 말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은 책은 하나도 못 읽고 시간만 낭비해요. 그렇게 며칠 하다 보면 속이 터져서 못하겠다. 차라리 국어 문제집이라도 풀리자.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되죠.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순수하게 책을 읽는 때가 언제냐면 너무 심심한데 다른 놀거리는 이미 다 해서 도저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읽어요. 레고 하고 종이 접기 하고 장난감 놀고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나서 너무 심심한데 할 게 없으면 그때서야 책을 하나 집어들고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을 해보면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스스로 읽는 시간이 억지로 읽는 1시간보다 훨씬 더 독서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애가 억지로 책만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책에 빠져들고 있는지는 옆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결국 문제집 풀이 같은 다른 학습과는 다르게 독서는 아이가 30분을 독서하게 만들려면 실제로는 2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없이 아이가 집안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심심하게 만들어야 책에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단 하루 이틀 만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영어, 수학, 예체능 학원 여러 개 보내고 집에서 엄마표로 영어, 한자, 구문 수학 이런 거 다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뭔가 바쁘게 열심히 하는 기분도 좋고 결과물도 당장 내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안 시키고 2시간 동안 애를 그냥 놀리는 거예요. 저처럼 애들 공부에 열성인 엄마들한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엄마표 영어 하려면 매일 2~3시간 영어에 투자하라고들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서한다고 2~3시간을 더 비우라고 하면 다른 거 하나도 못 하겠죠. 수학, 운동, 악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결국 엄마표 영어는 독서와 경쟁 관계에 서게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될수록 엄마의 욕심은 점점 더 영어에 기울어집니다. 독서의 효과는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애가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고 영어책을 줄줄 읽으면 엄마는 너무 신이 나거든요. 제가 해봤잖아요. 애가 원어민 발음으로 두꺼운 영어 원서를 줄줄 읽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와, 엄마표 영어로 내가 아이를 이 수준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대형 학원에 가서 말하기, 쓰기, 토론도 시키고 해야겠다. 영어 공부 더 열심히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 심리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독서는 유아 독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입시, 대학 공부, 나아가 인생 전체에서 개인의 능력을 높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예요. 제 엄마표 영어의 방식을 보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읽기와 듣기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만으로 영어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답이 바로 듣기와 읽기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 방식을 택함으로써 아이가 독서와 수학을 챙기면서도 영어 수준을 만족스럽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엄마표 영어는 언제나 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 눈에는 온통 영어만 보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엄마표 영어 열심히 하면 좋아요. 다만 친한 친구로만 지내시고 사랑에 빠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영어에서만 찾기에는 내 아이의 잠재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영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내 아이의 진짜 능력을 키워주시고 영어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로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